자, 현기영의 순이 삼촌 정리하겠습니다. 이 순이 삼촌이란 작품은 그 제주도에서 발생한 그 4.3 사건, 자, 거기에 희생된 민중을 바로 이 순이 삼촌을 대변하는 이런 소설인데, 자, 이 수권 전체적인 어떤 취입을 먼저 보시면, 자,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된단 말이죠. 자, 이때 광복이 되고 났는데, 자, 이 남한은 누가 와서 미 군정, 자, 미국 군인들이 와가지고 거기 어떻게 해요? 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자, 이때, 자, 지금 조선에는 지금 남조선 노동당, 자, 이게 창설이 됩니다. 공산주의를 하는 그런 또 일부의 또 저희들이 단체가 있었겠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남노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노당은 지금 미 군정화에서 결국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자, 여기 있는 이제 그 47년 3월 1일 날, 이때 이제 3.1 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자, 여기에서 지금 결국 뭐가 있냐. 시 군정들에게 거기다 대고 발포를 해버립니다. 총을 쐈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이 남로당은 바로 여기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그 인종들 있죠? 군종들을 이제 어떻게 되지? 어떤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무장 폭동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1948년 4월 3일입니다. 이게 바로 4.3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무장 폭동으로 인해서 자, 여기는 이 의도는 지금 남로당이 그 뒤에서 이제 이걸 주도하게 되는데 자, 이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5월 10날 남한 단독 정부로 해서 총선거가 지금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이것을 반대하는 무장 폭동이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누구를 이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그다음에 우익 단체 있죠? 이 우익 단체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이 서북 청년단이라고 그래서요. 이 북한에서 내려온 이제 반공산주의 단체가 있어요. 자, 여기 조금 이따 보면 국무부가 바로 거기 출신이 되는데 자, 이 사람 이런 어떤 우익 단체의 가족들을 거의 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기 경찰 내지 군인들, 가족이 아닌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소설의 배경인 이 1949년 12월 18일. 자, 이날 지금 양민들,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군인 가족이나 우익 단체 어떤 이런 저기가 아니라면 다 그냥 어떻게 다 트럭에다 싣고 가가지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어른이고 다 총으로 그냥 쏴서 죽여버렸답니다. 자, 이거는 왜 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 있는 그 남로당 내지 공산군들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요. 그 어린아이나 이런 무슨 죄가 있겠어. 이 아이들까지 다 대량 학살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 죽은 인구를 대략적으로 지금 3만 명을 보는데 자, 많게는 30만 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제주도 인구의 10%가 이때 지금 죽었다고 하니까 자, 상당히 많은 사람, 이런들이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보시면 되겠 것 같고 자, 본문으로 갑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는 외부 이야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주 4.3 사건에 의해서 바로 이제 1949년 이 12월 18일 이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내부 이야기. 자,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 자, 서술자인 내가 그 얻기 어려운 이틀간의 휴가를 간신히 따내가지고는 고향을 찾아간 것은 음력 섣달 18회랍니다. 자, 음력 12월 18일 날. 이날이 바로 아까 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제주도민들이 죽었으니까 그날이 다 한 날 똑같이 제삿날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 이때 이 사건으로. 그런데 그 옆집도 어떻게 되겠어? 다 똑같이. 그때 이 4.3 사건의 어떤 피해자들 다 그때 이 18일 날 이 바로 민간인들 대량 학살에 의해서 우리 이웃 가족들도 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제삿날이 같은 거야, 지금. 자, 할아버지 제삿날에 때맞춘 자, 것이었는데 자, 이때 이 할머니 팔상 때 내려가 보고는 자, 할머니도 돌아가셨나 봐요. 자, 이때 지금까지 그동안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이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일단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30년 전 1949년 12월 18일 이때 돌아가신 거고 자, 그리고 한참 후에 바로 이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바로 8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할머니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30년 전, 할머니는 이제 지금 8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쁜 직장 핑계 대고 이 조부모 제사,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도 한 번 다녀오지 못했으니 이 큰아버지나 길수형은 사촌이 형인 길수형은 편지 글발에 내색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무던히 욕을 했을 거야 지금. 자, 그리고 물론 일본에 있는 아버지가, 자, 아버지는 지금 일본에 가 계신 것 같아요. 제사 때가 되면 잊지 않고 제습관 마련에 쓰고도 남을 정도로 자, 좀 넉넉하게 지금 돈을 보내주시나 봐요. 자, 그래서, 그리고 큰 집에 이제 송금을 해준 모양이지만, 자, 그렇다고 내가 선산을 못 돌아보고 기제사, 이 제삿날 이렇게 참석을 못하는 죄스러움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늘 마음에 찜찜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삿날을 한 번도 지금 찾아뵙지 못했으니까. 자, 그러다가, 요 며칠 전에 큰아버지께서 지금 따로 지금 연락을 주셨나 봐요. 뭐 가족 묘지 메인 문제로 해서 좀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제삿날에 맞춰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내려온 게 그게 됐습니다. 자 편지 투로 보아서 자 뭔가 지금 나를 내려오게 만들려는 당신의 속마음이 헤아려지고도 남아 있었다 그랬으니까 이번 제삿날은 꼭 참석해라 이런 의도가 지금 깔렸던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8년 세월에 비하면 김포공항에서 단 50분 만에 훌쩍 날아간 고향, 이 제주도는 참으로 가까운 곳이었어요. 자, 기내에서 퍼져 지금 이렇게 틀틀거리는 엔진 폭음에 귀가 먹먹해져서 잠시 어떻게 방심한 틈. 벌써 어디 눈을 떠봤더니 벌써 제주도 공항이랍니다. 되게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5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고향 땅 한복판에 이렇게 뚝 떨어진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건 흡사 나 자신이 고향을 찾은 게 아니라 거꾸로 고향이 나를 찾아온 것처럼 어리둥절하고 뭔가 낭패스럽다고 했으니까 뭔가 조금은 이 고향이 낯설기만 한 거죠, 지금. 자, 뭐랄까, 아무 예비 감정도 없이 고향과 맞닥뜨린 셈일까? 자, 나는 비행기 안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멍하니 허송한 50분이 못내 후회스러웠대요. 자, 비행기를 탔다, 괜히 비행기를 탔구나 이런 생각 들었고 기차를 타고 배를 탔다면 어떻게 됐어? 한참 걸린 그 제주도까지 거리가 한 50분 만에 이렇게 온다는 게 자, 지금 나는 고향에 대해서 좋은 인상,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나쁜 감정일까요? 왠지 고향에 오고 싶지가 않은 거야, 지금. 그래서 자꾸자꾸 멀리 했던 거야, 지금.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제삿날도 챙기지 못했던 건데, 자, 지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큰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특별하게 지금 또 연락까지 주시니까 봤단 말이죠. 자, 먼저 알고 들어가면 서술자인 나도 바로 그 30년 전에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목격자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자, 그래서 그 고통이나 그 상처가 아직도 나도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왠지 그 고향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선뜻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던 거죠. 바로 그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내게 고향이란 무엇이었나? 나에게 깊은 우울증과 찌든 가난밖에 남겨준 것이 없는 곳이랍니다. 그 정도로 아직도 나에겐 정신적 상처를 남겨준 곳이 바로 이 고향,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자, 관광지니 어쩌니 하지만 그것도 지역 나름이어서 나의 향리, 나의 고향 마을은 이 서초는 이렇다 할 관광자원도 없고요. 자, 한이바람, 서쪽 바람이 몰아쳐 귤 농사도 안 되는 한촌, 한가한 농촌입니다. 자, 제주도도 이렇게 섬이 있으며 그중에 일본은 제주도가 뭐귤 같은 농사가 되지만 한쪽은 또 안 되는 곳이 있나 봐요. 적어도 내 상상 속의 나의 고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은 마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말하자면 30년 전 군 소개 작전에 따라서 양민 그 대량 학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로 이제 분산시켰단 말이야. 이 소각된 잿더미 모습 그대로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 자, 그래서 고향을 외면하며 살아온 길이 내가 벌써 8년이나 되었답니다. 자, 화자는 이 암울한 기억과 그 아픈 상처 때문에 고향을 가급적이면 잊고 지내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향을 계속 내려가지 않았던 이유가 되는 거겠고요. 그 유맹처럼 진짜 10년 전으로 지금 되찾아가려면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주저하며 다가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고향이란 말이죠. 기차를 타도 완행을 타서 반도 끝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밤을 새우면 밤 항해를 해야 하는 수륙 1500리길 참얼미 배멀미에 시달리며 자 소주에 젖고 8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 생각에 젖어서 허이허이 찾아가야 할 그런 고향 그 정도로 정말 기피할
그런 공간이 바로 여기 있는 어디였어? 그런 고향이었단 말이야, 제주도. 자, 이것이 내가 평소에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자, 지금 뭐야? 비행기를 타면 50분 만에 가는 이런 가까운 거리에 두고서도 지구 끝처럼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 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상처 때문에, 자, 여기를 고향을 계속 잊고 살고 싶어 했나 봐요. 그러나 시간은 단 이틀이고 할아버지 제사가 바로 오늘인 걸 어떻게 하겠는가? 자, 기차를 타며 이렇게 여유작작하게 우회해서 고향에 갈 수는 없는 상황. 네, 빨리 갔다가 바로 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나는 마치 스튜어디스에게 등을 떠밀린 사람처럼 엉거주춤거리며 승강호 계단을 내려갔고요. 자, 하늘은 낮은 구름에 덮여 우물해 보였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배경. 전체적으로 지금 날씨가 이게 좀 꾸물꾸물합니다. 자, 이건 바로 화자의 어떤 내면 심리하고 상당히 밀접해요. 자, 한라산 정상은 구름대가 잔뜩 몰려 있었고, 낯익은 제주도 특유의 겨울 날씨입니다. 그건 어린 시절의 겨울 하늘을 낮게 덮고 벗겨질 줄 모르던 바로 그 우물한 구름과, 자, 이게 옛날에 과거의 어떤 그런 우물한 날씨와 오늘날의 현재의 날씨가 거의 같이 통하고 있네. 흐린 날씨 때문에 돌담은 더 검고 딱딱해 보이고, 한라산 기슭의 질펀한 목정에 덮인 눈빛은 침침합니다. 자, 한입바람이 불어와서 귓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자, 그 다음에, 자, 머리가 이렇게 날리고 있고요. 자, 나는 그렸는데 가슴이 답답해함을 느낍니다. 자, 어린 시절에 바로 뭐가 떠오르기 때문에, 자, 그 우물한 겨울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자, 나도 그럼 마찬가지네요. 유년 시절의 그 정신적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가족 장지 매입에 대한 의논을 끝내고, 자, 이제 가족을 이렇게 같이, 가족묘를 만들려고 하나 봐요, 지금. 자, 그래서 의논이 끝나고 나서 저 이야기를 한담을 즐기고 있는데, 한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자, 불현듯 갑자기 내가 순이 삼촌 생각이 났답니다. 자, 이 삼촌이란 단어를 썼는데, 자, 밑에 그 분홍색 보이시나요? 자, 우리 고향 제주도에서는요, 촌수가 따지기 어려운 친척 어른을 남자와 여자 구분하지 않고 삼촌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정확하게는 그냥 순이 아줌마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순이 삼촌.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아까부터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해서, 자, 어릴 때 보면 큰 집 제살 때 부조, 부주로, 자, 기주떡 부덕을 들고 오던 분이었대요. 부덕.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여기다가 부조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 결혼식 같은 거 하면 부조금 낸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누구네 집 제사가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잔치 같은 경우 있으면 자 여기서 지금 이런 걸 이렇게 따로 음식을 해다가 이렇게 지금 주는 이런 풍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순이 삼촌이 우리 집 제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떡 같은 걸 해가지고서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오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순이 삼촌이 얼굴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촌수는 멀어도 서너지 건너 이웃에 살아서 큰 집과는 서로 기제사에 자, 제삿날 왕래할 정도로 자, 이렇게 특별한 사이였던 것. 그 정도로 자, 촌수는 멀지만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척이란 말이야. 그래서 김수영과 나는 어려서부터 그분을 자, 삼촌이라고 부르며 무척 따랐답니다. 바로 누구를? 이 순이 아줌마를 되게 따랐던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내려갑니다. 어서 삼촌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더구나 삼촌은 1년 가까이 서울 우리 집에 올라와서 밥을 해주며 고생하다 불과 2달 전에 내려오셨는데, 아, 그러면 나는 이 삼촌, 이 순이 삼촌을 본 거는 벌써 2개월 전에 봤다는 얘기네, 그때까지. 우리 집에서 뭐를 한 거야? 자, 식모, 가사 도우미를 해주셨어. 1년 가까이를. 자, 그래서 우리 집에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2달 전에 지금 제주도로 다시 내려오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자, 그런데 자, 혹시 몸이 편찮으셔도 아닐까 하는 길수영에게 나는 물어봅니다. 형, 순이 삼촌이 통 안 보이네요. 자, 안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제주도 사투리가 좀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바로 현장감과 생동감을 준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인지 내 말에 사람들은 하던 말을 문득 멈추고는 조용합니다. 자, 지금 길수영의 얼굴이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게 떠올랐고, 자, 큰아버지도, 자, 여기서 웬일인지 내 말에 사람들은 한마디 얘기를 안 해요. 나와 시선도 마주치려 하지 않고,
잠시 방하는 안쓰러운 침묵이 흘렀고 왜들 이러실까? 나이 26에 홀 어미가 되어서 과부가 되어서 30년간 긴 세월을 수재로 오던 순이 삼촌이 혹시 지금에 와서라도 혹시 재혼이라도 했단 말인가? 자, 이윽고 큰아버지가 담뱃재를 화로 문두에다가 털면서 자, 이걸 고개를 들어 나를 건너다 봅니다. 자, 겨를이 없어, 경황이 없어가지고 너한테까지는 문 알렸는데 그 삼촌은 며칠 전에 죽었다네. 아, 뭐야. 결국 2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서 지금 일을 돌봐주시던 이 순이 삼촌이, 순이 아줌마가 결국은 얼마 전에 바로 돌아가셨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순이 삼촌이 돌아가시다니요. 그분이 돌아가시다니. 나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야. 불과 2달 전만 해도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늘 정장하시던 분이었는데, 자, 너무 믿기지가 않았대요. 자, 그래서 자주 휘 둘러보며 이때 작은 당숙이 나에게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보입니다. 나도 몰랐는데 형님, 자, 무사. 왜 나한테까지 기별을 안 했습니까?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고모가 말을 해도 자, 큰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해요? 담배만 풀썩풀썩 피워댈 뿐 도무지 입을 열진 않네요. 자, 평소에 친누이같이 지내던 사이라 이 큰아버지하고 여기는 이 순이 삼촌은 되게 지금 오누이처럼 되게 가까이 살았단 말이야. 늘 무슨 일이 있으면 이 큰아버지가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자, 몹시 괴로운 모양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밖에는 지금 쌀랑눈이 흩뿌리고 있습니다. 이윽고 큰아버지는 지그시 감았던 눈을 뜨고 나를 이윽히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런 죽음은 몰라 좋은 거지만 일단 알았으니까 내일 서울 올라가기 전에 문상, 조문이나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이 순이 삼촌이 죽은 걸 알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냥 가지 말고 서울로 지금 올라가기 전에 기회라. 자, 문상이라도 다녀와라. 이거야. 시에서 딸네 집에 위패를 모셨대요. 자, 딸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요 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딸이 지금 이 어디에 제주도 시내에 살고 있나 봐요. 그 집에 위패를 모셨답니다. 자, 그리고 하고는 자, 말을 끊었던 큰아버지가 새로 피워온 담배를 깊이 들이마시곤 다시 말을 믿습니다. 서기사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지만 자, 이래 죽는다는 게 뭐야? 자, 그때 30년 전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그때 죽었건 아니면 자, 지금 얼마 전에 자살을 했던 결국 죽은 것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 끝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자, 그때 30년 전에 그 민간인 대량 학살이 있을 때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여기 있는 순이 삼촌이에요. 그때 누구까지 그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2명의 자식까지 다 죽었는데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바로 이 순이 삼촌은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 그 자식들과 함께 죽었건 아니면 지금 어떻게 얼마 전에 자살을 해 죽었건 결국 죽음은 친거라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떠듬떠듬 시작한 큰아버지의 얘기는 대강 이뤄야 합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날짜도 분명히 알 수가 없대요. 왜? 집을 나가는 날이 곧 당신이 돌아가신 날이 되겠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언제 어디로 갔는지를. 자, 그럴 수밖에 없던 게 하나 있는 딸 자식을 시집 보낸 다음에는 여러 해 동안 혼자 몸으로 살아오던 터라 당신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밥을 끓였는지 죽을 쓰는지 세상 이웃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자, 그리고 처음 며칠은 자, 집이 어떻게 하니까 전문까지 닫혀 있는 걸 보고는 아, 어디 딸네 집에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딸네 집에 가도 자고 오는 법이 없단 말이야. 분명히 왔을 건데 자, 그런데 어떻게 보름이 지나도 보이지 않자 이 큰 집에서 좀 뭔가 좀 불길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 조카네 집에 갔나? 자, 우리 집. 1년 전에 뭐 했으니까 1년 전부터 우리 집에 와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 집에 또 서울에 또 왔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서울 간다면 분명히 말을 하고 갔을 텐데. 자, 보름이 넘도록 보이지 않자 큰 집에선 차차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래도 밑에 걱정된 나머지 큰 집 식구들은 시에 있는 딸네 집에 연락을 해봤나 봐요. 자, 그 딸과 이제 사위가 달려왔고, 자, 있을 만한 곳을 다 돌아다녔나 봐. 자, 그래서 전에 바로 이 부분, 자, 신경쇠약, 약간 정신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몇 개월 동안 휴양을 했던 한라산 및 절간에도 가봤고, 화라나 토틀 뜯으러 갔다가 무슨 횡해, 그래서 불행이라도 당했나 해서
바닷가 바위 틈소리도 다 뒤져봤대요. 자, 그러다 결국 당신은 국민학교 근처 일주도로, 그 도로가 이렇게 쭉 이어있는 도로를 우리가 일주도로라고 하는데, 밭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자, 그곳은 부패할 정도로 봐서 죽은 지 벌써 한 20일은 된 것 같은데, 그 밭이 일주도로에서 한밭 건너에 있었음에도, 자, 20일이 넘도록 사람 눈에 안 띈 것은 거기가 후미진 바로 옴팡진 밭이었기 때문에. 자, 이 옴팡밭 잘 기억해 놓으세요. 바로 이곳은 누가? 바로 여기 있는 순이 삼촌의 아이들이 죽은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자, 돌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 밭 주변에다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싼단 말이에요. 돌담을 써요. 그래서 움푹 들어간 밭이다. 그래서 그 옴팡밭이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셨나 봐. 자, 어떻게, 게다가 신호단인 밤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서 더더욱 눈에 안 띄었을 거고요. 자, 서울 우리 집에 올라올 때 입었던 밤색 두루마기에 따뜻한 토끼털 목도리까지 두르고 자는 듯 모두 누워 있었대요. 자, 머리맡에는 먹다 남은 꽁약 사이나, 이 사이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농약 같은 거예요. 그 독약,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자, 이 꽁 같은 거 잡을 때 어디 콩이나 여기다가 섞어가지고 놔두면 그걸 먹고 꽁이 죽는단 말이야. 그걸 음독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그렇게 발견된 것이 지금 불과 8해 전이래요. 자, 나도 따라가 봤는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지. 그 사이에 눈이 내려서 보리밭이 모두 하얗게 눈이 덮여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순이 삼촌이 계신 고기만 어떻게 했대요? 자, 눈이 안 녹아있지 않았대. 고기만 녹았대,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어떤 상황인지? 자, 사방의 눈들은 다 지금 이렇게 눈이 내려서 덮여 있는데 순이 삼촌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곳만 눈이 다 녹고 보기만 이게 눈이 없단 말이야, 지금. 자, 그러면서 자, 육촌 현모형이 말하자 큰아버지가 맞장구를 칩니다. 발복할 땅이요. 자, 운이 튀어서 복받을 땅이요. 자, 그 동생이 죽어도 자기가 들어오는 못자리 하나는 이제 묘 자리 그 하나만은 잘 잡았지. 자, 발복해봤어. 자, 무슨 자손이 있어야죠. 외손편엔 몰라도 양자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해도 영 말을 안 들었더니 째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야? 그 딸 하나만 지금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으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대로 해가지고 자손은 끊겨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딸, 외손자, 그쪽으로 해가지고는 혹시 대를 잇지, 이를 모르겠지만, 자, 결국 끝까지 30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야? 혼자 사신 거죠. 결국 결혼을 하지 않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내 등에는 남모르는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얼마 동안 귀가 먹먹해지고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나는 약간 충격을 받습니다. 왜? 여기는 순이 삼촌을 조금 좋게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지금. 우리 집에 왔을 때 약간 지금 갈등이 좀 있었어요 지금. 자, 그 장면입니다. 볼까요? 자, 큰 당수거는께서 애석하다는 듯 혀를 찾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약간 충격을 받은 이유는 자, 여기서 어떻게 한평생 산 나이 56에 끔찍하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 자, 평생 읽어먹던 밭을 찾아가 양재바른 데를 골라 누워버린 삼촌. 자, 유서도 한 장 없이 죽었으니 그것은 표면상 아무런 뚜렷한 이유가 없는 죽음. 자, 그렇다. 정신이 잘못되어 죽었다는 이 큰아버지의 판단이 옳았을 겁니다. 약간 신경증 병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병이. 자, 평소에 지병인 신경쇠약이 원인이 되었으리라. 그런데 이 신경쇠약은 왜 갑자기 악화됐을까? 거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이고. 자, 무엇이 삼촌을 죽음의 궁지를 몰랐을까? 나는 혼자 고민을 합니다. 혹시 항상 원만하지 못했던 1년 동안의 서울, 우리 집에서의 생활 때문에 혹시 병이 악화된 건 아닐까? 바로 이런 자책감도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여기다 자책감 이 정도만 적어드릴게요. 자, 아니, 그럴 린 없어. 여기 내려와 무슨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거야. 그런데 친척 어른들의 얘기는 고향에 내려왔을 때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었대요. 게다가 서울 우리 집에 내려온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서 일어난 일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나는 양심의 가책과, 자, 회감, 이거를 느끼고 마네요, 지금. 아, 그때 그렇게 보냈으면 안 되는 건데, 자, 이런 어떤 그런 후회감도 생기는 것 같아. 자, 중량 이해합니다. 결국 나는 완전히 손을 들고 말았대요.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얼마나 진력을 다했던가. 자, 바로 어디? 서울에 올라왔을 때 우리 집에서 식무 생활을 하는
이 순이 삼촌하고 어떤 오해가 생겨버렸어요. 자, 그런데 어떤 거냐면, 여기 가끔 가다가 듣지도 않는 환청을 자꾸 들으셔. 그리고 지금 누구하고, 나하고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자꾸 오해를 하시는 거야. 자기를 뒤에서 여러분 말로 그 뒷담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하고, 아, 자기가 뭐 밥도 많이 먹고 막 이런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듣는 거야. 좀 결벽증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승인 삼촌이 지금 우리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꾸로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승희 삼촌의 오해를 풀어드리는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그러나, 자,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자, 승희 삼촌은 완강한 폐각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는, 자, 꼼짝도 않고 막무가내 우리를 오해하는, 나와 아내를 오해를 합니다. 자, 그 오해는 증오와 같이 이글이글 타는 강렬한 감정이었고요. 그동안 시골 딸에게서 편지가 두 번 온 모양인데, 두 번 다 아내가 몰래 훔쳐보니까, 자, 외손주가 지금 어디, 제주도에 있는 그 외손주가, 자, 이 할머니를 지금 찾는다고 해서 내려오라고 이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자, 그래서, 아, 순이 삼촌이 이제 곧 내려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새 오해 풀리지 않으면 무슨 원수처럼 헤어지게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단 말이야. 자, 뭘 오해하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이 순이 삼촌에 대해서 악감정이 없어. 그런데 순이 삼촌은 우리를 오해해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자기를 되게 싫어하는 것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오해라도 좀 풀어드리고 제주도로 내려보내면 마음이 편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빨리 내려갈까봐. 그런데 그런 짐작과는 반대로 당신은 자, 내려갈 의사. 자, 제주도로 내려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 그런 의사를 비추지 않았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시골에서 바로 제주도에서 바로 사위가 올라왔어요. 자, 나보다 지금 7년 연하인 사위 장 씨는 농촌 지도원으로 수원진흥청에 자, 출장을 오게 되었는데, 자, 그때 일부러 지금 어떻게 했대? 장모를 모셔갈 작정으로 남해 출장을 가로채 올라왔답니다. 자, 이제 일부러 이 사위가 장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다른 사람이 출장을 지금 가로채 자기가 온 거야. 자, 의지할 때라고는 딸 자식 하나밖에 없는 노인을 어떻게 객지 생활을 하도록 놔두겠느냐는 거. 무엇보다 남 부끄러워 못 견디겠다. 자, 삼촌은 서울 올라올 때 혹시 못 가게 막을까봐 딸네 집에 알리지도 않고 몰래 올라왔던 겁니다. 자, 요 의도를 지금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삼촌은 이 순이 아주머니는 지금 일부러 제주도 동안에 평생을 살았어. 30년, 그 4.3 사건이 있고 나서도 30년 동안 혼자 살았지만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일부러 어떻게 된가?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해 보려고 일부러 우리 집을 온 거야. 지금 서울을 온 건데. 자, 그런데, 자, 그것을 어떻게 해? 지금 딸 자식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올라오신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의도는 결국 정신적 상처를 좀 벗어나려는 어떤 순위 삼촌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사위가 찾아와 같이 내려가지도 승희 삼촌은 웬일인지 싫다고 고집을 세웁니다. 애초에 자, 마음을 먹은 대로 남의 집 살이 1년을 다 채우고 내려가겠노라고 했고 우리 내외와 원만치 못하게 지내온 푼수 그 상태나 형편으로 봐서는 분명히 미련 없이 훌훌 갈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려 지금 거꾸로 어떻게 해요? 그냥 눌러 있겠다니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생각도 들었어. 왜? 그동안 오해를 좀 풀어드리면 되니까. 자, 어려운 때라, 자, 그래, 사랑 구하기도 어려운 때라 아쉬운 생각이 예서가 아니라, 우리를 오랫동안, 자, 어떻게, 그토록 오래 했으면서, 자, 어떻게, 딱 잘라, 매정하게 돌아서지 않는 그 마음이,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를 그토록 오래 했다고 했는데요. 이걸 오해라는 말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떻게 매정하게 돌아서지 않은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자, 아마 승희 삼촌 자신도 시간을 두고 오해를 풀고 가야지 이런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모든 것은 사이 장씨 입에서 밝혀졌습니다. 자, 결국 우리와 나와 아내 그리고 이 승희 삼촌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졌던 이유가 여기 밝혀지는데 자, 어떤 거냐? 그날 밤 장 씨는 내 권유에 못 이겨 우리 집에서 지금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됐나 봐요. 자, 내가 삼촌이 우리를 오해하게 된 여러 사례를 들려주자 그럴 줄 알았다며 아무래도 장모를 두고 가는 게 걱정이라고 생각한대요. 자, 그의 속삭이는 말로는 승희 삼촌은 심한 신경쇠약 환자고 자, 또한 한청 증세까지 있어서 시골에 있을 때도
한 적이 없는 말을 들었다고 보지도 않은 흉을 봤다고 따지고 들기 잘했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지금 나와 여기 있는 아내 그리고 순이 삼촌과의 바로 이 갈등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흉을 보지 않았는데 자꾸 이상한 헛소리를 들으시고 혼자서 우리를 자꾸 오해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드릴 방법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바로 이 사위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네요. 자 밑에 갑시다. 자, 그러니 밥 많이 먹는 식모라고 것도 자, 우리가 분명히 말을 하지 않았는데 순이 아줌마는 자기한테 우리가 밥 많이 먹는 식모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지금. 자, 그래도 또 우리에게 품은 오해도 모두 환청 때문에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역시 그랬구나. 자, 옆에서 얘기를 듣던 아내는 방정먹기 안도의 한숨까지 내쉽니다. 당신의 바로 누구? 이 순이의 삼촌의 어떤 신경쇠약은 지독한 결벽증과도 얽힌 것인데, 이런 증세는 꽤나 해묵은 것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5년 전에 콩 2마리를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얻은 병이라고 하는데 하루는 이웃집의 길에 멍석을 펴놓고 이렇게 메주콩을 말리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 혐의를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순이 삼촌에게 씌워가지고 신고가 됐나 봐. 자, 그래서 어떻게 둘이 옥신각신 싸우다가는 그 여편네가 어디 파출소에 가서 따지자고 당신의 팔을 잡아 끌었나 봐. 그리고 순이 삼촌의 팔을. 자, 그런데 파출소 가자는 말에 당신은 대번에 기가 죽어서 자, 거기는 못 간다고 주저앉아 버렸대요. 자, 왜? 뭐 때문에? 자연히 당신이 콩을 훔친 것으로 소문나 버릴 밖에. 자, 당신이 그전부터 파출소를 피했다는 이상한 기피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일단 씌워진 누명을 벗기에는 별 도움이 안 됐대요. 왜 기피를 하고 있을까요? 순이 삼촌은. 바로 30년 전 바로 군인과 경찰들에 끌려가서 결국 자기 자식들의 죽음 그걸 목격을 했단 말이야. 그 이후부터 군인 경찰이라면 어떻게 해요? 거의 기피증이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 파출소 가자고 하는데 가면 분명히 자신의 무고함이 밝혀질 수도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뭐야 지금 그 30년 전에 그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경찰서 가는 것 자체를 여기서 그냥 거부했던 거야. 자, 밑에입니다. 당신은 1949년에 있었던 마을 소각대. 자, 이때 마을을 다 불에다 태워버렸어. 그, 어떻게, 마을 사람들은 한쪽으로 다 이렇게 다 모집을 하고, 다 모아놓고, 그 무장공비나 이런 걸 지금 어때요? 다 없앤다고 거기를 불을 다 태워버렸던 거야, 지금. 마을 전체를. 자, 이때 이 양민 학살 사건 때 정신적 상처를 입어서 불에 놀란 사람 부지게만 봐도 놀란다는 격으로 군인이나 순경을 먼 빛으로 봐도 즐거우라고 지레 피하던 바로 신경 증세가 진작부터 있어온 터였고 사회관 당신은 콩 2마리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모양이에요. 절간에서 2달 정도 이 휴양까지 했지만 자 여기서 그때부터 당신은 심한 결벽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자 혹시 누가 뒤에서 흉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늘 붙잡혀가지고 전전긍긍 바로 몹시 떨며 조심을 했고 나중에는 환청 증세. 자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혼자서 환청을 듣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겹쳐서 하지 않은 말을 들었노라고 따지고 들곤 했고 자 그리고 서울 우리 집에 올라올 무렵 이 상군 해녀였던 당신이 자 어떻게 갑자기 물이 무서워져서 물질마저 그만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도 핑계죠. 지금 거기서부터 한번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지금. 자, 순이 삼촌은 사위를 홀로 내려보낸 뒤에 우리 집에서 3달 가까이를 더 지냈나 봐요. 자,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당신은 결국 오해를 풀지 못하고 그냥 자꾸 오해만 더 늘어났나 봐. 자, 그러니까 계속 환청 증세가 계속됐던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도 않은 말을 계속 들은 것처럼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당신은 끝내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고향에 내려온 것인데 내려온 지 한 달도 못 되어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이란 바로 자살.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자책감이 크겠어, 지금. 지금 1년 동안 우리 집에 일하다가 지금 왔는데, 와서 얼마 되지 않아 자살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로서는 일말의 가책을 안 느낄 정도 도리가 없고요. 아니, 양심의 가책이라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나도 골치를 썩어가며, 자, 당신에게 꽤 하느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거야. 불가항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순이 삼촌의 서울 생활이 여의치 못했으리라고 짐작하고 있을 이 친척 어른들을 마주 대하기가 참으로 면구스러웠다. 너무 죄송스러웠단 말이야. 왜? 분명히
분명히 이 서울 우리 집에 있을 때 지금 뭔가 편하게 안 지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 어른들이 나를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됐대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로 어떻게 그때 그 사건, 제주도 4.3 사건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네요. 자, 봅시다. 기분 같아서는 은연중에 서청을 변호하는 공모부를 면박 주고 싶었지만, 자, 이 부분이 지금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질문입니다. 자, 서청이 뭐라고요? 자, 서북 청년단들. 자,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 저쪽, 어디 북한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6.25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그 전에,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남한 쪽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자, 이 와가지고는 반공 우익단체를 결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서북 청년단이에요. 자, 여기 변호하는 고모부, 바로 이 면박, 여기 고모부도 바로 이 서청 출신이란 말이야. 자, 면박을 주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대요. 그래도 내 말은 약간 서슬져서, 자, 날카롭게 나왔는데, 고모부님 당시 이 30만 우리 제주 도민 중에 진짜 빨갱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랬더니, 그거에 한 10,000명쯤 되는 비무장 공비를 빼버리면, 자, 여기 단어에서 지금 고모부가 한마디 실수를 합니다. 공비라는 말을 썼어요. 이 공비라는 게 뭐냐면 이 공산당 게릴라라는 뜻이에요. 무장공비. 공비라는 건 결국 공산군이라는 뜻이야. 빨갱이라는 뜻이야. 비무장 누굴 민간인들을 여기서 국무부는 뭐라고 지칭을 했어요? 비무장 공비. 비무장한 빨갱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난 여기에 대해 불끈합니다. 왜? 자, 여기서 무장공비 한 300명쯤 됐을까? 결국 실제적으로 이 공산당 유격대는 몇 명밖에 안 됐고, 300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 거야, 그럼? 다 그냥 선량한 민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 4.3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때 다 지금 학살을 당했단 말이죠. 자, 이 말에 나도 모르게 발끈 흥미가 났고, 화가 났고, 도대체 비무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국무부가 한 말 중에서 뭐를 걸리는 거야, 지금? 이 비무장 공비란 말을 내가 지금 한마디 화가 났어. 무장도 안 한 사람을 공비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걸 공산당, 빨갱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자, 그 사람은 증상감, 불합, 소각으로 갈 곳이 잃어서 한라산 및 여기저기 동부에 숨어 살던 바로 피난민입니다. 민간이란 말이에요. 공산당이 아니라 빨갱이가 아니라 바로 피난민, 바로 민간인을 4.3 사건의 어떤 희생자를 뿐이란다 이런 얘기하지. 근데 이거를 여기서 비무장 공비란 말을 쓰니까 공산당 빨갱이라는 거 지금 지칭을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화를 냈어. 나의 반박하는 말에 공업은 의외라는 듯이 흠칫 나를 바라보더니 그건 서울 조카 말이 맞아. 자, 나도 고모부인 나도 직접 내 눈으로 봤지. 목장지대에서 작전 중인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덤불속을 헤쳐봤더니 자, 거기 동굴이 나왔고, 바로 비무장 공비. 비무장 공비가 아니라 뭐라고? 피난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또 실수를 했어. 자, 저기서 피난민 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여기 20명 정도가 됐대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경찰과 군인의 눈도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그러고, 바로 여기 무장 공비들의 그 북한군, 아까 남로당이라고 그랬죠? 자, 이 사람들 여기 영향권에서도 벗어나려고 할 수 없이 어디 숨어 살았던 거야? 동굴에 숨어 살았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 바로 이 서북 청년단이나 이 군인들이 다 어떻게 했다? 학살을 해버렸던 거죠. 자, 밑으로 계속 가시면, 아, 무장 공비가 아니라 피난민이란 말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고, 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고모의 말을 수정합니다. 자, 밑에, 맞아. 내가 말을 자꾸 실수를 했어. 자, 나의 말에 좀 동의를 하고, 자, 나머지 그 꺾기바로 부분은 바로 고모가 그때 직접 경험한, 바로 그 증언입니다. 증언의 내용인데, 그때 내가 산에 올라간 사람 무조건 폭도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경찰에 또는 무장 공비들, 자, 이런 공산당을 지금 피해서 도망을 간 사람들을 무조건 다 폭도로 봤단 말이야. 민간인조차. 하여간 불 속에 있는 사람은 영 행색이 말이 아니라서 피골이 상접한 굶어가지고 살과 뼈가 상접한 데다가 빼짝 말랐단 말이야. 한 겨울에 젖은 그 무명옷, 그 여름에 입는 무명옷을 입고 그냥 어떻게는 겨우 한겨울에 달달 떨고 있단 말이야. 한 번은 몸을 가리고 떨고 있는데 공상 걸려 발가락 오지라진 사람도 자 덜어 있었고 자 되게 좀 상당히 좀 되게 민간인들이 되게 좀 참혹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소위 비무장 공비란 것이 이 모양으로 동굴 속에서 비참한 꼴을 발견되니까 나중에는 상부에서도 생각을 달리 쓰게 되어서 부호 물자를 준비한 바로 갱생원, 이 보호시설이에요, 이제. 이 피난민들 같은 경우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내려와라.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자, 차려놓고 선무 공작을 했대요. 이 선무 공작이라는 것은, 자, 선전을 하는 거야. 원조. 자, 우리가 지금 도와줄 테니까, 자, 음식도 제공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도와줄 테니까 내려와라. 자, 이게 바로 여기는 선무 공장인데, 자, 이때 L5, 자, 이 연락 비행기입니다. 자, 이걸 한라산 일대 전단지를 뿌린 투항을 권고했지만, 그랬더니 어떻게 하루에도 수십 명씩 떼를 지어 귀순자들이 내려왔대요. 진작에 이렇게 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귀순한 사람들은 폭도로 몰지 않았겠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학살을 안 당했단 말이야. 진작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공비, 그러니까 여기 중국 게릴라들과 누구를 갈랐어요. 민간인들을 구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나중에는 그때 다 그냥 학살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야. 바로 그겁니다. 선무 공작은 왜 진작 세지 못했느냐 말입니다. 처음부터 선무 공작을 했으면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폭도도 무섭고 군경도 무서워서 산으로 피난 간 양민들을 폭도로 간주했으니, 자, 그래서 바로 죄 없는 주민들이 바로 폭도로 오해받아가지고 결국 희생된 것.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지금 나는. 자, 글쎄 말이야. 이 대유격전이란 명분으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제주 양민들을 학살했단 말이죠. 자, 본디 정치 7회, 군사 여기 3인데 자, 정치는 쥐뿔도 없고 무작정 군사 행동만 했으니 창선 1년도 못된 군대니 오죽할 것이고 그랬으니까. 이게 군정시대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도 가미가 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의 어떤 군인, 이런 어떤 이것도 같이 군사적인 어떤 행동도 있었는데, 정치적인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뭐만 했단 말이에요. 그냥 군인들이 나서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린 거야, 그냥. 자, 자기네 가족이 아니면 다 폭도로 몰아버렸던 거야, 지금. 자, 그때 떼죽음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자, 무고한 양민들이 이때 많이 학살당했다 이거야. 이섬 출신이 이거는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봐. 혹시 그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면 적어도 한 4천 정도. 자, 그 정도 가면 결국 한 사람이 그 국세통에 바로 죽었다고 말할 거야. 그 정도로 어떻게 많은 제주도민이 죽었다는 얘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군경 전사자 몇백과 무장공비 몇백을 빼고도 한 5만 명에 이르는 그 막대한 죽음은, 자,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고하게 희생된, 바로 우리 민중들이 되겠죠? 그 시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대사를 치려면, 자, 폭도를 진압하기 위해서, 자, 사기그릇 좀 깨지게 마련이라는 속담. 바로 이 사기그릇은 뭐야? 민중이 희생되는 것. 이걸 당연하다고 이렇게 하는 속담은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아니다. 그게 어디 사기그릇 좀 깨질 정도인가. 멀리 육지에서 바다 건너와 그 자신 적잖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폭동을 진압해준 장본인들,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야? 군인이나 경찰, 그다음 앞에 서북 청년단과 같은 우익 단체들이 있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원한을 품어야 하다니. 자, 이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이 잃었으니까, 총살을 당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외려 무장공비를 잡겠다고, 공산당 빨갱이 그 뿌리 뽑겠다고, 결국 선량한 민중까지도 지금 이때 희생을 당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지금. 자, 이게 무슨 지금 회개한 인연인가.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에요.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자, 여태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고요.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걸 밖으로 끄집어 내놓고 나서 이 4.3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 이걸 요구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 이유는 도대체가 그걸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어. 왜냐하면 당시 군 지휘관이나 경찰 간부가 아직도 권력 주변에 머문 채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니까.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과거사를 어떻게 되는 거야?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권력자들, 아직도 이때 그 주동자들 있죠? 그 민간인들 학살했을 때 그 주동자들이 아직도 어디게? 바로 권력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섣불리 들고 나갔다간 외려 빨갱이로 몰릴 것이 더 두려워서 나서지도 못합니다.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 위령제 한번 떳떳할 지낼 배심조차 그런 배짱조차 없었고 하도 무섭게 당했던 그들인지라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그들의 원한은 결코 고반이나 고북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다만 자 이런 합동 위령제 정도만 떳떳하게 올리고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이렇게 진언하자는 것. 자 결국 다른 거 없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 상황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영혼을 위로해 줄 정도. 이것만이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자 이거란 말이야. 그들은 가해자가 시시해서 30년 동안 각자의 어두운 가슴 속에만 갇힌 채 한 번도 떳떳하게 햇빛을 못 본 이 원혼들이 해코지할까봐 두려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그 원통하게 죽은 희생자들 있죠.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로 과거 휘상 바로 그때 대량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바로 일어났던 바로 1949년 12월 18일 이째로 넘어갑니다. 자, 내부 액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그날 바로 뭐가 있었냐. 해질녘이 다 되어 군인들이 2대 이 군용 트럭에 분승을 해서 나누어 타가지고는 떠난 다음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대로 운동장에 남아 있었대요. 그들은 조회대 뒤 우리 가족들이 있는 데로 몰려 살아남은 가족끼리 서로 붙들어 안고 끌어안고 자 마을에서 들려오는 카즈는 소 울음소리를 이렇게 우로보다 더 질긴 울음을 울었대요. 너무나 지금 극도의 공포심이야. 왜? 갑자기 지금 군인들이 몰려오더니 총을 들이밀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온통 불바다입니다. 지금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몇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트럭에 실려가지고 어디론가 지금 끌려가고 총소리가 들리고 자 완전 이건 전쟁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공포에 다 떨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누구도 있었던 거야? 바로 서술자인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직 어린 소년에도 있었단 말이야. 자 내 입에서도 겁먹은 울음은 자 그치지 않았습니다.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 운동장의 진흙창은 함부로 내달린 이 쓰리쿼터, 이 트럭 바퀴 자국으로 여기저기 무섭게 패어 있고 벗겨진 만월포 고무신짝들이 수없이 널려 있고 그 위로 불타는 마을의 불빛이 밀려와서 땅 가죽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실창이 이내 벌게졌다고 했는데 이 붉은색의 이 색채적 이미지는 바로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있는 이 상황. 자 그런 어떤 공포심과 함께 이 비극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하늘 가득히 붉은 노을처럼 번져가는 불 기운에 압도되어 더욱 서럽게 곡성을 울릴 뿐 누구 하나 울타리께로 가서 불타는 마을들을 직접 내려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슬프면서 너무 공포심에 지금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지금 공감각적 심상, 이 청각과 그 다음에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슬픔과 어떤 공포심,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날이 어두워짐에 따라 마을을 태우는 불빛은 어둠을 사르며 점점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확 붙었다 꺼져버리는 저녁 노을이랑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런데 그 불빛은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네요. 낮게 드리운 구름대는 불빛에 물들어 자, 붉은 내장처럼 꿈틀거리고 바다는 멀리 반려도 섬까지 불빛이 벌겋게 번져나가서 마치 들불이 타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도 더러운 피에 얼룩진 그 불 그림자가 너울거렸고, 마을 쪽에는 집집마다 불붙은 호박, 이 창고에 쌀독들이 펑펑 터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마을들이 타면서 그 쌀독이나 이런 것들이 불에 타면서 이게 터져버리는 거야. 자, 할아버지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던 큰아버지가 군인들이 완전히 철수했다는 십자, 화장실 가는 척을 하고 몰래 학교를 빠져나와서 갔는데 할아버지는 며칠 전 남의 집 솥불에 허벅지를 찔려가지고 상처 때문에 자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그냥 나가 계셨었나 봐요. 큰아버지는 한참 후에야 맥없이 돌아왔는데 그의 축 늘어진 적상 소매에서 연기 냄새가 지독하게 났고 할머니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고 자 우리도 따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대로 총을 맞고 돌아가셔 있네요 지금. 자 결국 피하지 못. 그래서 이때 오늘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게 바로 이 할아버지 제사란 말이야. 자, 이때 결국 이 군인들의 총에 맞아 죽었단 말이죠. 할아버지도. 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시신의 화기가 미치지 않은 것. 할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문짝을 떼어 텃밭으로 내던지고는 다음 마지막으로 병풍을 들고 나오다가 감나무 밑에서 총을 맞고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온 마을에 불이 퍼지니까 불을 피해서 이제 나오다가 그때 어떻게 군인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지금 시신만큼은 좀 온전하게 보존이 됐던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거야. 그날 밤 사람들은 한기를 피해 모두 한 교실로 몰려 들어가 서로
붙들어 안고 끌어안고 밤을 새웁니다. 지금 겨울이 한겨울이야 지금. 자, 밤중에 우리는 두 번 호되게 놀랐는데 한 번은 대나무 밭에 타면서 마구 터지는 폭죽 소리를 자, 총소리를 잘못 알고 놀랐고 자, 또 한 번은 죽은 줄만 알았던 순이 삼촌이 살아 돌아와서 밖에서 유리창을 두드렸을 때입니다. 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학살을 당했어. 트럭에 끌려가가지고. 그런데 누가? 순이 삼촌은 거기서 살아서 돌아온 거야, 지금. 다른 사람 다 총에 맞고 죽었는데 그 학살 현장에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모두들. 자, 그래서 삼촌은 지금 어떻게 밤이 익숙해진 그때까지 시체 무더기 속에 파묻혀 까무러져 있었던 것이래요. 자, 그러니까 총소리가 나자마자 이 순이 삼촌은 그대로 먼저 쓰러져 버렸어. 그래서 총이 안 맞은 거야, 지금. 다른 사람보다 총에 맞은 그 시점에. 자, 그리고, 자, 이 교실 안에 들어선 당신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접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극도의 어떤 공포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여기도 길수영이 가서 소매를 잡고 끌어도 막무가내로 뿌리치고 저만치 홀로 떨어져 웅크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처럼 울지도 않습니다. 두 아이를 잃고도 울음이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공포로 완전히 오감각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공세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울음은 공포가 몰려가는 며칠 후에야 독이 터지듯 밀려오는 것이었다 그랬으니까 상당히 지금 바로 이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격을 했고 가뜩이나 지금 자기 두 자식마저 그 자리에서 같이 죽었단 말이야. 자, 이거에 대한 어떤 충격, 이것이 그리고 공포심이 엄청나게 컸겠죠. 자, 미세갑니다. 불은 지금 어떻게 이튿날 아침까지 탔고요. 자, 밤새 울음으로 탈진했던 사람들이 날이 새자 아연, 활기를 띄었는데, 자, 해가 채 떠오르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들은 마을에 한꺼번에 몰려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갯바람이 몰려오는 자욱한 연기 때문에 맞바로 갈 수는 없고, 자, 바위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갔나 봐요. 자, 사람들은 눈은 밤새 뜬 눈을 세우며 운대다가 독한 연기를 쐬어 토끼눈처럼 빨개 있었고, 자, 살려고 눈이 벌게 있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먹고 또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불타고 있는 집이 아직도 많아서 사람들은 불 꺼진 해변 쪽에 하얗게 몰렸는데 너네 집, 내 집이 없어. 다 불타려고 하는 집터에 가가지고 살아남은 족살이나 그런 고구마 같은 걸 퍼 담아서 어떻게든 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 사람들은 자, 그중에서는 어떻게 이제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이제 포기를 잘 냈나 봐요. 자, 타죽은 수거나 돼지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서로 조각을 내 가지고 나눠 가졌고요. 자, 밑에 갑니다. 자, 이렇게 사람마다 등짐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함덕으로 소개. 자, 이 소개란 말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분산 이주를 해요. 자, 지금 상황을 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밤새 울음으로 탈진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났는지 자, 어떻게 자, 두 배나 되는 큰 고침을 하나씩 지어 날랐대요. 순이 삼촌은 멱서리 하나를 지고도 부족했던지 몸빼 가랑이에다 한 좁쌀을 채워 넣어가지고는 함덕까지 한 6km가 되는 길을 걸어서 갔대요. 수용소 시설도 없이 그냥 함덕에 내팽개진 우리 불악 사람들은 우선 잠잘 곳이 문제가 됐대. 그래서 어떻게 자, 지금 여기서 그냥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없는 집에, 그냥 빈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외양간이나 헛간 이런 걸 얻어서 자기도 하고 자,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그냥 집단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잘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상황들에서 자,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할 게 있는데요. 원래 우리 마을, 여기 제주도 섬이 있으면 우리 마을은 어느 쪽에 있다고 해서 서쪽이라고 그랬잖아, 서촌. 근데 지금 여기서 어느 쪽으로 저기, 네가 소개한 거 이주가 된 거야? 함덕 쪽으로 이주를 했단 말이야. 자, 왜, 무장공비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요. 마을 내는 다 불을 질러버리고 사람들을 집단으로 지금 이주를 시키고 있어요.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곳은 이제 남의 마을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피난민이 돼버린 거죠, 지금 상황이. 자, 그리고 밑에서 도피자 가족들은 함덕 국민학교에 수용되어 취조를 받고 닷새 만에 풀려났는데, 자, 이때 순이 삼촌도 그 중에 끼어 있대요. 자,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결국 무장 공비 쪽에 지금 그렇게 돼버렸고, 취조를 받고, 그 닷새 동안 할머니 심부름으로 길수영과 내가 번갈아 사족살 주먹밥을 한 덩어리씩 차입을 해줬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주먹밥을 가지고 가다 도중에 풀려나온 순이 삼촌을 만났대요. 울고는 차마 끔찍했대요. 비녀는 다 빠져있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기발한 검정 몸빼에다가
발은 맨발이었고 길가 돌담을 짚고 간신히 발작을 떼며 허위허위 오른 모진 고문을 받고 지금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자, 밑에 순이 삼촌은 서울 우리 집에 있을 때 굳은 날이면 허리뼈가 쑤셔서 뜨거운 장판에 지저대곤 했는데 생각하면 그게 바로 그때 얻은 골병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함덕으로 온 지 한 2달도 못 돼요. 양식이 떨어진 피난민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먹고 살려야 되니까 해초류 같은 거 있죠? 해조류?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채취해서 먹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이제 다시 소개령이 해제가 됐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여기 마을 자기 고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자, 고향 마을로 이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고랑민들이 이렇게 마을에 돌아와 맨 먼저 한 일은 자, 바로 뭐 하는 거? 시체를 처리하는 것. 왜? 그때 지금 너도 나도 이제 군경 합동작전으로 해갖고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시신이 널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걸 먼저 치워야겠죠. 자, 일주 도로변의 순이 삼촌네 밭을 비롯한 4개 옹팡밭에 늘비하게 널려진 시체를 제각기 찾아다가는 자, 토롱을 만들어 감회장을 했답니다. 무덤을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도 지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시신들이 다 널브러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먼저 치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식으로 뭐를 하기 전에.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무덤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감회장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이 이제 시신 찾아가지고 가서. 자, 3달 가까이 이렇게 방치가 됐던 시체들이라 까마귀 밥이 되고, 그 다음에 풍우, 비바람에 이렇게 썩어 흐물흐물 문드러져 탈골이 되었으니, 누가 누구의 시체인지 잘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겨우 옷가지를 보고 이렇게 구별을 하거나, 자, 동쪽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 시신을 찾아놓고 지게를 가지러 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가져오니까 서로 이제 가족인 줄 알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애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되게 제 자식의 몸 위에 엎어져 죽어 있었는데, 그건 죽는 순간까지도 온몸으로 총알을 막아 자식을 구하려는 바로 처절한 몸짓, 바로 모성애에서 나눈 거겠죠? 자, 그래서 그 자식들을 안고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엄마들은. 그럭저럭 시체를 감회장하고 나서 밭에다 보리를 걷어들이는데, 자, 지금 되게 흉년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의 농사는 어느 정도밖에, 자, 한 집에 멱서리, 지프로 만든 이런 둥근 그릇 같은 겁니다. 자, 거기에 지금 하나 정도밖에, 되게 지금 흉년이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급히 서둘한 일은 움막 짓는 일. 자, 들에서 소나무와 그 다음에 억새, 이걸 베어다가는 이거 갖고 움막을 이제 짓게 되고요. 자, 결국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왜? 다 타버렸잖아,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불과 요를 태워먹고 보릿집을 잔뜩 움막 속에 쳐놓으니 이건 영락 없는 돼지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 말고도 돼지와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양식이 모자라 매일 이 밀 기울이나 이걸 먹다 보니까 파래밥이나 톱밥 이걸 해 먹다 보니까 사람 똥인지 돼지 똥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 되게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자, 밀기울 밥도 양껏 먹어본 적이 없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노새 양푼에다가 밥을 비벼놓고, 자, 이렇게 하나씩 식구들이 이렇게 서로 금을 거놓고 먹을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때 달려도 건너편에 이제 갈치밭에 배를 띄우면 그래도 국거리로 살찐 갈치나 이게 잡힐 텐데, 자, 바로 뭐라냐. 성 쌓는 일. 바로 여기 뭐냐면, 이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전략촌을 만들어요. 이게 좀 이따 전략촌이 뭐냐면, 자, 무장공비 약탈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피해? 그 무장공비들은 지금 산속에 숨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혹시라도 습격을 당할까봐 그 마을 주변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생계도 걱정이 되는데 이 민간인들이 또 어디에 동원이 되는 거야? 바로 노동력이 여기에 또 동원이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준악질은 물론 잡녀의 물질도, 자, 이 낚시질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해녀들은 물질을 해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황민들은 순경들의 감독을 받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자, 성을 쌓아야 되고요. 자, 말하자면 결국 어떻게 전략총 건설, 불탄 집터의 울담도, 자, 허물고, 밭담도 허물어다가는 이걸 가지고 어디다? 다 성을 쌓는데 갖다 동원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묘지를 두른 산담까지 허물어다가 날랐고 순이 삼촌도 임신한 몸으로 돌쳐 날랐네. 아이고, 남편은 죽었는지 행존을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2명의 자식도 죽었잖아요. 근데 뱃속에 지금 자식이 하나 있네요. 유복자가 하나 있었던 거야. 임신한 상태로
지금 어떻게 학살을 당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저기 가족이. 남정네들이 지금 출정해버린 불악에 남는 건 노인과 아녀자일 뿐. 자, 그 역사는, 자, 역사라는 게 뭐야? 이거 성 쌓는, 이걸 여기 역사라고 그래요. 거의 2달 가까이 걸렸는데 전략선을 2바퀴 두르는 겹성을 쌓았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야 이제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낮이나마 주낙질, 낚시질을 할 수 있거나 또는 물질을 할 수가 있대요. 자, 밤이 되면 성문이 닫혀 사람들은 일체 성 밖으로 출입이, 통행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혹시 이렇게 되면 지금 뭐가 구분이 안 되니까. 민간인과 이 무장공비가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자, 이거 밤에는 이제 통행을 금지시켰어요. 자, 국민학교 3학년에서 1년째 쉬고 있던 나와 길수 형도 자, 백창을 하나씩 들고는 자, 죽창, 대나무 그 길게 깎아가지고 날카롭게 깎아가지고 들고 자, 막을 지키러 나가곤 했는데 자, 이런 어린 아이들까지도 뭐에 동원이 되는 거야? 이런 경비를 서거나 이런데 지금 여기에 동원이 됩니다. 순이 삼촌도 만삭의 몸인데도 우리 초소에 대창을 들고 막 지키러 나옵니다. 사건의 그 무서운 공포를 겪었는데도 아기는 떨어지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이고 사건 날 그때 어때? 민간인 그 학살 사건이죠? 오늘을 한꺼번에 잃은 삼촌에게는 뱃속의 아기가 유일한 씨앗, 바로 혈육이 되는 거겠죠? 바로 이 저기가 커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디에 살아요? 그 제주 시내에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어려운 시절에 아기를 가진 삼촌은 먹을 것도 구하느라고 그야말로 눈이 벌게 있었고 만삭의 몸이라 자, 물지는 못하고 하루 종일 땡볕에 갯가를 기어다니며 돌 성게를 까먹고 자,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해산물이죠? 이걸 채취해갖고 먹고 있네요. 자, 밤에 초송하게 나올 때는 보말 삶은 것 한 지롱을 가득 삶아가지고는 자, 우리한테 먹어보란 얘기도 없이 자, 걸기가 들린 거죠. 거지 귀신처럼 이것을 먹습니다. 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금 보호를 해야 되니까 자기는 모르게 계속 당기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자, 전략촌 생활은 거의 1년 넘게 계속되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공비의 습격을 당한 적이 없죠. 그럼 뭐 한 거예요, 여태까지? 아니, 지금 무장공비가 혹시라도 어디 습격을 할까봐 지금 크게 사람들 동원해서 성을 쌓아놨단 말이야. 근데 무장공비는 한 번도 침투를 안 했대요. 이게 완전히 지금 뭐야? 헛수고한 거 아니야? 가행 조치를 한 거죠? 자, 그리고 한 번은 밤중에 성문께서 무서운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구네 집 소가 한 마리가 지금 어떻게 밤에 자, 지가 걸어와서 부스럭거렸던 겁니다. 결국 해안 지대에 이 축성을 쌓는 거, 아까 전략촌에 그 성을 쌓던 것은 그 과잉 조처라는 게 판명이 되었고 이미 몇십 명으로 전력이 크게 줄어든 자, 여기는 이 입산, 산에 들어간 그 공비들 있죠? 그 공비들을 해안 지방을 약탈할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 불황민들은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무용지물의 성을 다시 허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갖고 자기 집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이렇게 집을 쌓은 이제 짓고가 성을 허문 돌을 다시 날라다가 다시 울타리와 벽을 쌓고 새로 집을 지었네요. 자, 이제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하고 자, 살으려는 어떤 의지가 있네요. 집이라고 해봤자 방 하나에 부엌 달린 2칸짜리 한밭집, 임시로 지은 집이고, 자, 그 다음에 못이 없어 대신에 뭐야, 붉은 철사를 잘라가지고 폈으니 오죽한 집이었을까 그랬고, 자, 순이 삼촌도 결국, 아까 누구야, 우리 큰 집에서 몸을 풀고 큰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불탄 집터에다가 조그만 오두막을 하나 지었대요. 그만큼 큰아버지가 늘 이 순이 삼촌을 챙겨주는 거야, 지금. 자, 그러나, 자, 일가족이 지금 전부 몰살되어 집을 세우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된 집들도 더러 있었다고 했어요. 그 무렵 내 또래 아이들은 사람 죽은 일주 도로에서 웅팡밭에 그 탄피를 주어 화약총을 만들기가 유행했는데, 이 아이들은 그만큼 어떻게, 이 비극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렸네요, 지금. 너무 천진난만해, 애들은. 그러기에 비해서 어른들은 어때요, 지금?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 공포, 이걸 잊을 수가 없잖아. 서로 대비가 되네요,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쉽게 그걸 잃어버렸는데 어른들은 오랫동안 이승희 삼촌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공포를 잊지를 못했던 거야. 자, 아이들이 장난으로 팡팡 쏘대는 화약총 소리에도 매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들이었고 어떤 아이는 어디서 났는지 자, 불에 타서 엿가락처럼 휘어진 총신만 남은 구구식 총을 들고 다녔고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빼앗겼고 그 프로 딩딩한 그 색깔이 바로 어떻게 죽은 피 색깔과 너무 흡사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 누구도 순이 삼촌만큼 후유증이 깊은 사람 없었대요. 순이 삼촌네 그 옴팡진 돌짝 밭에는 자, 끝까지 찾아가지 않은 시체가 2개가 있어요. 바로 누구 거? 바로 순이 삼촌의 그 자식들 2명 있죠? 오누이. 그것이 그 시신이
그러니까 순위 삼촌은 너무나 겁에 질려가지고 차마 자기 자식의 시신도 지금 어떻게 수습을 하지 못한 상태야, 지금. 자, 그리고 큰아버지 손을 빌려서 치운 다음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 농사는 풍년이 들었대요. 이 송정 거름, 바로 누구야? 거기 온팡밭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 이게 다 영양분이 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 먹은 고구마는 목심덩어리만큼 큼직큼직했답니다. 기극성이 더 강조가 되네요, 지금. 사람들은 많이 희생되었는데, 피 거름이 되어가지고 고구마는 무척 크게 자라고 있고, 더운 여름날 당신은 그 고구마밭에 아기 구덕을 지고 김을 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네요. 자, 온팡진 밭이라 바람이 넘나들지 않았고 고구마 잎줄기는 스줄근하게 늘어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고 바람 한 점 없는 대낮에 이 주인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두 오노이가 묻힌 공분의 떼장이 더위 먹어 독한 풀냄새를 내뿜습니다. 바로 그 순이 삼촌의 온팡밭 그 옆에 거기다가 큰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야? 그곳에 따로 그 오누이의 무덤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자, 돌다운 그늘에는 두덕의 아기가 그 유공녀죠. 아버지는 지금 누군지 죽었고 지금 딸만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어. 뱃속에서 자랐단 말이야. 자, 당신은 바로 누가 순이 삼촌은 아기 구덕에 까마귀가 날아들까 봐 실컷 눈을 주면서 김을 맺고 이랑을 타고 아기 구덕에서 아득히 멀어졌다가 다시 이랑을 타고 돌아오곤 했는데 호미 끝에 때때로 잔뼈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녹슨 납탄환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대요. 자, 조용한 대낮일수록 콩 먹는 듯한 바로 총소리의 환청. 자, 여기서부터 바로 이 순이 삼촌의 환청 증세가 시작되네요, 지금. 자, 계속 정신적 상처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눈에 띄는 대로 지어냈지만, 잔뼈와 납탄하는 바로 학살 사건의 어떤 그 흔적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30년 동안 끊임없이 출토가 되었고, 그것들을 바로 밖에 자갈더미 속에 묻었습니다. 그 온팡밭에 못 박힌 인고의 30년이라면 그럭저럭 잊고 지낼 만한 세월이지만 순이 삼촌은 그렇지 못했대요. 흰뼈와 총알이 출토되는 그 온팡밭에 발이 묶여 도무지 보편할 수가 없었고 당신이 딸내 모르게 서울내 우리 집에 올라온 것도 당신을 붙잡아 놓지 않은 그 온팡밭을 팽개쳐보려는 마지막 안간이면서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누이가 묻혀있는 그 온팡밭은 당신의 숙명, 자신의 운명이었고 자, 이걸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 연못, 물귀신에게 채어가듯 당신은 머리끄덩이를 잡혀 다시 그 밭으로 끌려왔어요. 1년 동안 우리 집에 이것을 벗어나려고 제주도 여기를 벗어나서 그 바로 옛날에 그 비극적인 사건,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결국 우리 집까지 왔는데 결국 순이 삼촌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상처를 결국 치유하지 못했네요. 자, 그렇다. 바로 여기 있는 지금 그 죽음은, 순이 삼촌의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해묵은 죽음. 자, 결국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죽었단 말이죠. 당신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 다만 30년 전 그 온팡밭에서 구구식 총구에 나간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 끝에 유해를 두고 시간을 미루다가 이제서야 바로 두고 당신의 가슴 한복판에 와서 꿰뚫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마무리 짓고 나자 나는 문득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조바심을 치듯 했고 일어났고 좌중은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틈에 나만 빼놓고 농사 얘기로 다 돌아져 갔고 올해는 제발 작년 모양으로 감자 시세가 폭락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만. 빌어먹을 그놈의 가을 장마는 뜬금없이 터져가지고는 썰어 말린 감자가 곰팡이가 다 피어버렸대요. 나는 밖에서 나와 마당 뒤에 있는 조집가리에 등을 기대고 담배를 피워 물었는데, 자, 이때 사랑눈이 바람에 이리저리 쏠리고 있었고, 자, 주인은 지금 시커머리 합니다. 자, 고삿길을 따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척이 들립니다. 아마 두어 집째 제사를 끝내고 마지막 집으로 올라가는 것이리라 그랬으니까. 자,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도 할아버지가 이날 희생을 당했듯이 이웃 집들 가족들도 어떻게 된 거야? 이 집 저 집 가족들도 그때 희생을 당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차례로 모시는 거야. 예를 들어 뭐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큰 집 제사 먼저 지내고 작은 집 제사 지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웃 집 사람들은 지금 제사를 지금 모시느냐고 가고 있는 모양. 자, 마지막 핵심 정리해서 이 작품은 중편 소설이면서 액자 소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1949년의 그 대략 학살 사건, 피난민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보도한 소설. 자,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이 액자 내부에 1949년에 겨울부터 30년이 흐른 현재까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 여기 주인공은 누구야, 그럼? 제목인 승희 아줌마가 돼야 된 거죠. 승희 삼촌. 자, 그리고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실성을 확보했고, 자, 바로 4.3 사건을 사실적으로 다루며 바로 잘못된 역사에 대한 고발 정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주제 부분은 제주도 4.3 사건의 참상과 자, 그로 인한 우리 민중의 상처를 지금 확연하게 드러낸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